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순환기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진우 의학박사입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고혈압 환자분들을 만나왔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는데 왜 자꾸 어지럽죠? 머리가 띵하고 몸이 축 처지는데 약이 안 맞는 건가요? 처음에는 저도 약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꿔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환자분의 식단표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음식이 문제였죠. 혈압약은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량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런데 특정 음식들은 정반대로 작용해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체내 나트륨 농도를 급격히 변화시킵니다. 약과 음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걸 의학용어로 푸드 드러그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음식과 약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약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급격히 요동치죠.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내려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두통이 오고 심하면 쓰러지는 겁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혈압약을 먹고 라면을 드신 후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혈압이 순식간에 190까지 치솟았죠. 약을 열심히 먹는데 오히려 위험해지는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1300만 고혈압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겪고 계신 문제죠. 약을 먹으면서도 모르고 위험한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20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가장 위험한 음식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몸에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본 실제 사례들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이 음식들이 있다면 당장 치워야 합니다. 한국인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점심에는 라면이나 국밥, 저녁에는 찌개나 탕. 우리 식단의 공통점이 뭘까요? 국물입니다. 국물 문화가 깊이 뿌리박혀 있죠. 저도 어릴 적부터 국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 국물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3배가 넘어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우리는 평균 6000mg 이상을 먹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국물이에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이 2500mg, 김치찌개는 3000mg이 넘습니다. 국물을 다 마시면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초과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찬으로 김치를 먹고 젓갈을 먹고 장아찌를 먹어요. 모두 나트륨 덩어리들이죠. 그리고 간식으로는 라면, 야식으로는 치킨에 맥주. 이런 식단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 몸은 혈액의 삼투압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혈관으로 수분을 끌어들이죠. 혈액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혈액량이 늘면 혈관이 팽창하고 압력이 올라가요. 바로 혈압 상승이죠. 그런데 혈압약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혈관을 넓히고 혈액량을 조절해서 혈압을 낮추려고 하죠. 약은 혈압을 내리려 하고 음식은 혈압을 올리려 하고 이 싸움이 우리 몸속에서 매 식사마다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약만 열심히 먹는다고 혈압이 잡히지 않는다고요.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특히 한국식 식단은 혈압약과 상극이에요. 우리 문화 자체가 고나트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문화적 배경이죠. 하지만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들만 피해도 혈압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가장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음식입니다. 2021년 가을, 제 진료실에 60대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을 이철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철수 씨는 고혈압으로 5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자꾸 어지럽고 두통이 심하다고 하셨죠. 선생님, 약을 바꿔야 할까요?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는 먼저 혈압을 재봤습니다. 180이 넘더군요. 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전혀 조절되지 않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약의 용량도 적당했고 수능도도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뭘 드세요? 아침에 라면 먹고, 점심은 회사 근처에서 국밥 먹고, 저녁은 집에서 찌개 먹습니다. 순간 알았죠. 국물이었습니다. 라면 국물, 국밥 국물, 찌개 국물. 하루 세 끼 모두 국물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철수 씨께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하루에 나트륨을 1000mg 가까이 드시고 계세요. 권장량의 5배입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예요? 네, 큰 문제입니다. 나트륨이 혈압약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거든요.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즉각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세포밖 수분이 혈관으로 쏠려요. 혈액량이 급격히 증가하죠. 동시에 혈관벽이 수축합니다. 나트륨 자체가 혈관 수축을 유발하거든요. 혈액량은 늘고 혈관은 좁아지니 혈압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이게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일어나요. 혈압약은 하루 종일 천천히 작용하는데 나트륨은 순식간에 혈압을 올립니다. 약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라면이 최악입니다. 라면 한 개의 나트륨 함량이 2000mg이에요. 국물까지 다 마시면 3000mg이 넘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한 그릇에 다 먹는 거예요. 게다가 라면은 밤에 먹는 경우가 많죠.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자는 동안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요. 이게 다 야식 라면 때문입니다. 저는 이철수 씨께 당부드렸습니다. 어르신, 2주만 국물을 끊어보세요. 라면도 국밥도 찌개 국물도 마시지 마시고요.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놀랐습니다. 혈압이 13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이철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머리도 안 아프고 몸도 가뿐해졌어요. 국물만 끊었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혈압약 먹으면서 라면 국물 마시는 건 자살행위예요. 약을 먹는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찌개, 국, 탕, 라면. 이 모든 국물 요리가 혈압약의 적입니다. 국물 한 국자가 약 하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위험한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훈제오리, 살라미. 그리고 숙성 치즈까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고기니까 단백질이고 치즈니까 칼슘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먹는 사람에게는 독이에요. 제 환자 중에 박민지 씨라는 4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죠. 어느 날 진료실에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려요. 약 때문일까요?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20 정도 높았습니다. 이상했죠? 약도 잘 먹고 계신다는데 말이에요. 혹시 최근에 식단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은 샌드위치나 샐러드로 먹고 있어요. 샌드위치.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샌드위치에 뭐가 들어가나요? 햄이랑 치즈요. 그리고 야채. 바로 그거였습니다. 햄과 치즈. 이 조합이 혈압약과 최악의 궁합이에요. 가공육에는 3가지 위험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나트륨. 햄 100g에 나트륨이 1000mg 넘게 들어있어요. 둘째, 아질산염. 발색제로 쓰이는데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혈관을 수축시키죠. 셋째, 히스타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히스타민은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가공육이나 숙성 치즈에는 히스타민이 엄청나게 많아요. 히스타민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요.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죠. 그런데 혈압약은 혈관을 넓히려고 하잖아요. 약은 넓히려 하고 히스타민은 좁히려 하고. 이 충돌이 몸속에서 일어나면 어지럽고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박민지 씨의 증상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설명해드렸습니다. 지금 다이어트 하신다고 햄 샌드위치 드시는 게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있어요.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가공육 대신 삶은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드세요. 치즈도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박민지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근거림도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선생님, 신기해요. 고기를 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달라지네요. 가공육을 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혈압약 먹으면서 아침에 식빵에 햄치즈 올려 먹는 건 최악이에요. 특히 와인 안주로 살라미나 숙성 치즈 먹는 건 더 위험합니다.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혈압 변동이 더 심해지거든요.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살 때, 마트에서 햄 살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혈압약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인삼, 홍삼, 감초 같은 보양식이에요. 건강에 좋다는데 왜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임상 사례를 보면 확실합니다. 2019년 여름 70대 남성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이분을 최영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최영수 씨는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날 아침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셨다고 했죠. 혈압을 재보니 200이 넘었습니다. 약도 잘 먹고 계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보호자분께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드신 게 있으신가요? 며칠 전부터 홍삼액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여름이라 기력 보충하려고요. 홍삼액.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홍삼, 인삼 같은 보양식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압이 오르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활력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혈압약을 먹는 사람에게는 독입니다. 약은 혈관을 넓히려 하는데 홍삼은 혈관을 좁히려 하니까요. 게다가 감초가 들어간 음식은 더 위험합니다. 감초는 한방에서 흔히 쓰이는 약재죠. 쌍화탕, 십전대보탕, 각종 한약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감초에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를 교란시켜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작용하게 만드는 거죠.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재흡수하게 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심하면 저칼륨 혈증까지 생겨요. 혈액 속 칼륨이 줄어들면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최영수 씨도 그랬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심전도에서도 이상 소견이 보였죠. 다행히 홍삼액을 끊고 치료를 받으니 빠르게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심각한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최영수 씨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홍삼이나 인삼은 이제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과 상극이에요. 그럼 기력은 어떻게 보충해요? 운동하시고 잘 주무시고 균형 잡힌 식사하시면 됩니다. 보양식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나이 들면 보양식 먹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혈압약 먹는 분들에게는 보양식이 독입니다. 홍삼, 인삼, 녹용, 감초.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해요. 쌍화탕, 경옥고 한약.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오히려 위험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밥 잘 먹고 잘 자는 게 100배 낫습니다. 보양식은 건강한 사람이 먹는 겁니다. 혈압약 먹는 분들은 보양식보다 약이 먼저예요.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3가지 위험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분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혈압약을 먹고 라면을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라면을 먹는 순간부터 시계를 돌려볼게요. 0분. 라면 국물이 위장에 도착합니다. 5분. 나트륨이 소장에서 흡수되기 시작해요. 10분.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15분.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세포박 수분이 혈관으로 이동해요. 20분.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25분. 뇌의 압력 수용체가 이를 감지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해요. 30분.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35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40분.
이때 혈압약이 작용하려 해요. 혈관을 넓히려고 하죠. 45분. 하지만 나트륨의 힘이 더 강합니다. 약이 밀려요. 50분. 혈압이 평소보다 30에서 40 정도 높아집니다. 55분.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져요. 60분. 어지러움, 두통, 얼굴 화끈거림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단 1시간 만에 벌어지는 겁니다. 혈압약은 하루 종일 천천히 작용하는데 음식은 1시간 안에 모든 걸 망쳐버려요. 특히 위험한 건 혈압의 급격한 변동입니다. 혈압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더 위험해요. 혈관벽이 손상되고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무리가 가거든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심근경색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패턴이었어요. 혈압약은 잘 먹는데 식단 관리는 전혀 안 하시는 분들. 약을 먹으니까 안심하고 아무거나 먹는 거죠. 하지만 약은 만능이 아닙니다. 음식이 약을 이길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나트륨 식단을 유지하면서 혈압약을 먹는 그룹과 저나트륨 식단에 혈압약을 먹는 그룹을 비교했어요. 결과는 확연했습니다. 저나트륨 그룹은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됐지만 고나트륨 그룹은 약을 먹어도 혈압이 요동쳤죠. 심지어 고나트륨 그룹은 약의 용량을 2배로 늘려도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음식이 약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혈압약을 먹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약보다 중요한 건 식탁입니다. 약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제대로 쓰려면 음식이 받쳐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안전 식단으로 바꾸시면 약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음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바꾸면 돼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을 돕는 음식을 드세요. 약을 돕는 음식의 핵심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요. 신장에서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나트륨이 줄면 혈액량이 줄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럼 어떤 음식에 칼륨이 많을까요? 첫째, 현미밥과 잡곡밥. 백미 대신 현미나 잡곡을 드세요. 칼륨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둘째, 나물류. 시금치, 근대, 냉이, 취나물, 고사리. 모두 칼륨이 풍부해요. 나물 반찬 2-3가지만 먹어도 하루 칼륨 섭취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셋째, 콩과 두부. 된장찌개는 국물을 마시면 안 되지만 두부는 먹어도 됩니다. 두부 한 모에 칼륨이 300mg 들어있어요. 넷째,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줄여주죠. 다섯째, 김과 미역. 해조류에도 칼륨이 많아요. 김 한 장에 칼륨이 50mg 정도 됩니다. 여섯째,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오이. 모두 칼륨이 풍부하고 나트륨은 적어요. 이런 음식들로 식단을 짜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나트륨을 밀어내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런 식단으로 바꾸신 분이 계세요.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혈압이 더 잘 조절됐습니다. 음식이 약을 도운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는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구운 생선. 된장국 국물은 1-2 숟가락만 드시고요. 점심에는 잡곡밥에 두부조림, 채소 샐러드, 김. 저녁에는 현미밥에 생선구이, 나물 2-3가지, 미역국. 미역국도 국물은 적게 드세요. 간식으로는 토마토나 오이, 견과류 조금. 이렇게 드시면 하루 칼륨 섭취량이 4000mg 정도 됩니다. 나트륨은 2000mg 이하로 줄어들고요. 이 비율이 이상적이에요. 칼륨이 나트륨의 2배 이상이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마시면 나트륨이 희석되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혈압약의 효과도 좋아지죠. 여러분, 이렇게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아요. 라면 끊고 찌개 국물 줄이고 가공육 피하고 대신 나물 먹고 생선 먹고 현미밥 먹으면 됩니다. 한국 음식 그대로인데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약과 음식이 팀을 이루면
혈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20년간 순환기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뭐였는지 아세요? 약은 열심히 먹는데 음식 때문에 결국 쓰러지신 분들이에요. 약을 믿고 안심했다가 식단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겁니다. 혈압약 먹고 나서 어지러움, 두통, 붓기, 가슴 두근거림. 이런 증상의 대부분은 약 때문이 아닙니다. 음식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라면, 찌개, 국물 요리. 나트륨 폭탄입니다. 국물을 마시는 순간 혈압약은 무력해져요. 둘째, 가공육과 숙성 치즈. 햄, 베이컨, 소시지, 살라미. 히스타민과 아질산염이 혈관을 공격합니다. 셋째, 인삼, 홍삼, 감초, 보양식. 건강해지려고 먹는데 오히려 혈압을 올려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해도 혈압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약은 몸을 지켜주지만 음식은 그 약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는 분들, 약만 믿지 마세요. 식탁을 바꿔야 합니다. 나물 반찬 하나 더 올리고 국물 한 숟가락 덜 마시고 가공육 대신 생선 한 토막 더 먹으세요. 그게 약보다 강력합니다. 제가 20년간 본 결론은 이거예요. 혈압 관리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식탁이다. 약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제대로 쓰려면 음식이 뒷받침해줘야 해요. 음식과 약이 팀을 이루면 여러분의 혈압은 안정됩니다. 심장은 편안해지고 혈관은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라면, 햄, 가공육, 홍삼액. 이런 게 있다면 치워버리세요. 대신 나물, 생선, 두부, 김을 채워 넣으세요. 그리고 현미밥을 지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 출신 의학박사 김진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쓰러지는 사람이 없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곧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명심하세요.